양화교에 나왔습니다. 양화교는 김포공항에서 공항대로를 따라 올림픽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목동의 시작을 알렸던 곳으로 양화교가 놓여지기 전 조선시대에는 한강의 포구 중 하나였던 철거포가 있던 곳입니다. 김포, 인천, 강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장소로 안양천을 거룻배를 통해서 이용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의 통행량이 늘어나자 처음에는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다가 1935년 안양천 제방을 축조하면서 콘크리트 교량을 가설화했고 1987년까지 여러 번의 확장 공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포공항의 개통과 함께 양화교는 1979년에 생겼던 인공폭포와 함께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인공폭포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는 안양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안양과 서울을 지나 한강으로 지나가는 국가 하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안양천의 각 지역마다 이름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의 일본에 의해서 안양천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보면 제가 서 있는 이 양화교부터 시작해서 고척도까지 7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겨난 게 여의도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목동교가 1968년에 생겼고 1970년에 고척동에서 넘어가는 고척교가 생겼고요. 이후에 오목교가 생겼습니다. 우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목교는 1977년에 개통된 양평동에서 목동으로 내려가는 다리로 과거 안양천 하류를 오목내라고 불렀던 곳에서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오목교가 생기기 전에는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갔던 양화교를 지나서 강서구청 구도로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먼 옛날 목동은 목초가 많아 말을 방목하는 목장으로 이용되었고 목동이란 지명도 거기서 유래하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논과 밭이 있는 곳이었고 안양천이 상습적으로 범람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불량주택 철거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집단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주 대신에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토지 공용 개발 방식으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발표를 합니다. 당시에는 32,000명의 사람들이 안양천의 뚝방촌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20평대 아파트를 2,1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평당 7만 원에서 14만 원에 수용했던 토지는 분양을 140만 원대까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살 수가 없게 되면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약 3년에 걸쳐서 시위를 하다가 협상 끝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 해결을 봐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년부터 88년까지 14개의 단지로 조성된 아파트입니다. 이 오목교를 중심으로 오목내로 쭉 내려가는데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양평동에서 넘어오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되어 있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목동으로 되어 있고 이 왼쪽은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로 행정구역상 신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 당시를 보면 강남과 비교해 봤을 때 강남은 간선도로인 태일안로와 강남대로를 따라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목동은 토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일방통행길로 만든 다음에 그 일방통행을 거쳐서 단지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가면 뺑뺑 돌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갈 거냐면 중간 지점 7단지 8단지 중간 지점을 갔다가 하이페리온과 중간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목동 학원가를 거쳐서 다시 오목교 상권으로 가는 코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 곳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목교를 따라서 오목내로
내려오고 오른쪽에 7단지하고 8단지가 있는데요. 개발 당시에 그 토지 보상 문제 장기화로 인해서 연결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토로 되면서 그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고요. 그 주변에 주상복합 그 건물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토지 보상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후에 들어선 것들입니다. 이 목동 아파트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있고 대지 지분이 넓고 중학교 학권이 좋고 그 신시가지로 조성된 만큼 쾌적성이 있는 특징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을 딱 보면은 지난번에 갔었던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느낌이 납니다. 예. 안쪽으로 가보실까요? 예. 저 뒤쪽으로 해서 이제 단지들이 있는데 이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장 나중에 들어선 단지인데 용적률과 단지 규모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고요. 27평에서 30평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재건축 정책들을 보면 내년부터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는 단지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요. 안전진단은 A부터 2등급의 그 5단계가 있는데 A는 튼튼한 거고 2는 바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고 D등급 같은 경우에 그 조건부 승인하에 그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골조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A부터 B등급이 진행이 되고 목동 아파트는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황으로 재건축돼서 입주 시점까지 약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는 2만 7천 세대가 넘는데 이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5만 6천 세대 이상으로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7단지 앞으로 왔습니다. 앞에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이제 1단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쭉 가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고 오른쪽 단지들로 들어가요. 따라서 잘못 들어서면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상권의 특징은 각 단지마다 학교와 상가가 보행자 중심 도로를 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일반적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단지를 외부로 두고 가운데 중심 상권을 두면서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은 그 토지 보상 문제가 장기화되고 상가 건물들이 늦게 들어서면서 그런 이유로 상가의 규모가 작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거주 측면에서는 쾌적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갔었던 그 일반적인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 유흥업종도 없고 그렇게 상권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90년대까지는 그 백화점을 이용하려면 영등포로 나가야 됐었고 98년 이후부터 앞에 보이는 하이페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앞에 중심 상권 축으로 이제 그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하이페리온 주상복합 건물은 1998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당시에 모델하우스가 지금 밤인에서 안 보이는데 모군 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양 가격이 평당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고요. IMF가 터지면서 미분양이 되다 보니까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당시에 그 모델하우스에 왔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그 띠가 보이는데 저 띠는 벨트 클러스트라는 명칭으로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완충 장치를 하는 역할이에요.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63빌딩보다 높은 69층으로 들어섰고 이후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생기면서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1990년대로 돌아가 보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되다가
2006년경 노무현 정부 때 한번 폭등을 하고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임대 사업 등록 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을 하면서 현재는 그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직업이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무조건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나 그 수요 공급 법칙, 그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것이 아닌 그 투기 수요나 정책의 실패, 가격 띄우기로 인한 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래도 저희 때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돈을 모으면 그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현재 서울 시내 그 중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30대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웬만한 지역도 10억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 하루하루를 즐기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끌게 되고 또 주식 시장에 몰두를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이나 정책 당국자, 기성세대들이 힘을 모아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희망이 있는 사회로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심 상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중심 상권을 기준으로 두고 양옆으로 일방 통행길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CBS 방송국으로 1954년에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연 방송국입니다. 종로구 연지동에 있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건너편에는 SBS 방송국이 보이는데요. 1991년도에 여의도에서 개국한 후 2004년도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두 건물 모두 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시 폐쇄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 앞쪽에 동양 8하고는 2004년도에 입주했는데요. 이 목동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권으로 이제 분양을 하면서 확장한 그 건설사입니다. 또 옆쪽에는 행복한 세상이 보이는데요. 1999년에 생겼는데 중소벤처진흥공단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단이 망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현대백화점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현대 41타워는 현대백화점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거고요. 오피스텔,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층과 지하에 상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 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광장이라고 보면 돼요. 신도시 어디를 가도 광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쪽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이 현대백화점과 그 지하에 문화복합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 상권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 상권이 작은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인데 저렇게 강력한 게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목교의 그 상권이 작아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주택이 쾌적하면서 유흥시설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가면은 이제 학원가인데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심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1단지 부근에 월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하면 학원가가 유명한데 이 축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대치동과 비교해 보면 그 대치동은 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까지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의 학원가는 프라자 상가와 오피스텔 내 상가의 중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학군을 배정받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원주민 비율은 적습니다. 그 특목고와 자사고에 실패할 경우에는 각 단지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중학교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그 규모의 학원들은 아까 그 오목로를 따라서 대로변에 예전 그 대학학원을 비롯해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목교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목교역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동이 개발 당시를 보면 상업용 용지의 그 개발이 늦어진 관계로 상권의 규모가 적었고요. 또 이쪽부터 그 앞쪽에 보면은 주택 지역이 예전부터 있던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이 금호 아파트 뒤쪽에 현대 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군데군데 주택들이 상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예. 그런 사이사이에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띄엄띄엄 형성되면서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쪽 건물에 있는 그 뒤쪽도 예전에 연립주택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업종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저 반대편도 상가주택으로 저층에 있었고 그 길이 좀 막혀 있었는데 그 앞쪽 건물이 프라자 상가로 재건축되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이 쭉 저쪽까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가까이 졌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뭐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외제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일로 타야겠네 그러면. 모르 사 언제 가고? 이 오목교역 상권의 업종 구성을 보면 외식업종, 커피숍, 또 학원가가 있다 보니까 분식점, 판매점 위주로 그 단순하고 건전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 블럭만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쪽을 블럭을 벗어난 그 골목골목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형태가 그런 이유로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외식업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찍 끊기는 그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곳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 일대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27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시세는 평당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오목교역 상권은 98년도에 제가 그때 26살 때였는데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이었어요. 그때는 이 맞은편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저쪽에 그 방송회관 정도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썰렁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장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장사가 많이 되는 곳이었고, 98년도에 이후에 이제 IMF가 터졌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극복이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자라왔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측면에서 보면 IMF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참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또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한번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동 사건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